12. 모두가 펠라게야 다닐로브나의 집을 작별하고 떠나려 할 때 언제나 무엇이든지 꿰뚫어 보고 알아차리는 나타시아는 자기가 썰매의 할당을 지시하여 루이자 이바노브나와 자기는 짐을 내려와 같은 썰매를 타고 소냐와 니콜라이가 하녀들과 같이 타도록 배려해 주었다. 니콜라이는 이제 경쟁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적당한 속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달빛 속에서 줄곧 소냐를 돌아보며 모든 것을 달리 보이게 하는 이 빛 속에서 그 코르크의 눈썹과 수염 밑으로 이전의 소냐와 지금의 소냐를 찾아내려고 했고, 동시에 그는 이제는 절대로 그녀와 헤어지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니콜라이는 찬찬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이전과 다름없는 소냐와 전혀 별개의 지금의 소냐를 발견하고 그 키스의 감촉과 뒤섞인 코르크의 냄새를 생각해내고는 벼랑간 가슴 가득히 얼어붙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뒤로 멀어져 가는 지면과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또다시 요술 나라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냐, 당신은 기분이 좋아? 하고 그는 이따금 이렇게 물었다. 네, 하고 소냐는 대답했다. 당신은 절반쯤 왔을 때 니콜라이는 마부에게 고삐를 맡기고 잠시 나타샤의 썰매로 달려가 횡목 위에 올라섰다. 나타시아, 하고 그는 속삭이듯이 프랑스어로 말했다. 실은 말이야, 난 소냐에 대해서 결심했어. 그래서 오빠, 그녀한테 말했어요. 갑자기 전신을 기쁨으로 빛내면서 나타시아가 물었다. 아니, 내가 그처럼 수염이며 눈썹을 그려 붙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 야릇하구나. 나타시아, 넌 기뻐해 주겠지? 그럼요, 난 정말 기뻐요. 난 무척 오빠에게 화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난 오빠한테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에 대한 오빠의 태도는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아름다워요. 니콜라스, 난 정말 기뻐요. 난 곧잘 한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소냐를 버려두고 나 혼자 행복하게 되는 것은 어쩐지 마음에 부끄러웠어요. 하고 나타시아는 계속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난 겨우 마음을 놓았어요. 자, 그의 한테로 달려가세요. 아냐, 잠깐만. 그런데 내 모습이 정말 우습구나. 누이를 찬찬히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그녀 속에서도 무엇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롭고 이상한 매력과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니콜라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타시아, 어쩐지 요술에 걸리기라도 한 느낌이잖니? 응. 네,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아무튼 정말 잘하셨어요. 이전의 누이가 오늘 밤 같은 모습이었다면 하고 니콜라이는 생각했다. 난 오래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나타시아와 상의해서 그의 명령대로 했었어야만, 그랬어야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넌 기뻐해 준단 말이지. 내가 한 일을 좋아한단 말이지. 그럼요, 정말 좋은 일이잖구요. 나는 얼마 전에 그 일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녀가 오빠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난 하마터면 어머니한테 대들 뻔했지 뭐예요. 난 결코 누구에게도 그녀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은
좋은 것뿐이니까요. 그럼 좋단 말이지. 누이의 말이 정말인지 어떤지 확인하듯이 다시 한번 그 얼굴의 표정을 살피면서 니콜라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장화를 삐걱거리면서 썰매의 횡목에서 뛰어내려 자기 썰매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여전히 귀여운 수염을 기르고 행복한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 체르케스 이인이 검은 담벼의 외투 밑에서 눈을 반짝이면서 앉아 있었다. 이 체르케스인이 소냐였다. 그리고 이 소냐는 반드시 자기의 미래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사랑에 넘친 행복한 아내가 될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멜류코바 내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보고하고 나자 아가씨들은 자기 방으로 물러났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도 코르크의 수염을 지우지 않고 두 여자는 서로 자기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들은 결혼 뒤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든가 자기들의 남편들도 의좋게 교제하게 될 것이라든가 자기들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둥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 나타샤의 탁자 위에는 저녁부터 두냐시아가 준비해둔 2개의 거울이 놓여 있었다. 다만 언제 그런 때가 올 것인지 언제가 돼도 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난 걱정이야. 글쎄 너무나도 근사한 일이니까 말야 하고 일어서서 거울로 다가가며 나타샤는 말했다. 앉아봐. 나타샤, 어쩌면 거기가 보일런지도 모르니까 하고 소냐가 말했다. 나타샤는 촛불을 켜고 앉았다. 누군지 수염이 난 사람이 보이네. 나타샤는 자기 얼굴을 보고 말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아가씨 하고 두냐시아가 말했다. 나타샤는 소냐와 하녀의 도움을 빌어 적당한 위치에 거울을 놓았다. 그녀는 지극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차차 멀어져가는 촛불의 열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표준으로 해서 어렴풋이 녹아들듯이 보이는 맨 앞의 네모굴 속에 어떤 때는 관의 형상, 어떤 때는 그의 안드레이 공작의 얼굴이 보일 것을 예상하면서 잔뜩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극히 작은 얼룩점까지도 사람이나 관의 형상으로 보려고 아무리 마음 먹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차차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그녀는 거울에서 물러났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데 내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자, 소냐, 이번에는 내가 앉아. 오늘은 꼭 너가 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다만 내 대신이야. 난 오늘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 소냐는 거울을 보고 앉아 위치를 잡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소피아 알렉산드로브나는 틀림없이 보일 거예요. 하고 두냐시아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아가씨는 언제나 웃고만 계시기 때문이에요. 소냐는 이 말을 들었고 또 나타샤가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도 들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소냐라면 틀림없이 보일 것이라고. 작년에도 보았는걸. 3분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틀림없어 하고 나타샤가 속삭였으나 미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냐는 갑자기 들고 있던 거울을 밀어 젖히고 한쪽 손으로 눈을 가렸다. 아, 나타샤 하고 그녀는 말했다.
보았어, 보았어, 무엇을 보았어? 거울을 받치면서 나타샤가 외쳤다. 소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가 눈을 깜빡이고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나타샤의 틀림없어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두냐시아와 나타샤를 속이고 싶지 않았으므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괴로워졌다. 그녀가 손으로 눈을 가렸을 때 어째서 외침 소리가 입에서 터져 나왔는지 자기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거의를 봤어. 상대방의 팔을 붙잡으면서 나타샤는 물었다. 응, 난 거의를 봤어. 자기도 모르게 소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거의라는 말에 의해서 나타샤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니콜라이인지 안드레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째서 보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도 보인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또 내가 정말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그런 것을 깊이 파고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러한 생각이 소냐의 머리를 스쳤다. 응, 난 거의를 보았어. 하고 그녀는 말했다. 어떡하고 있지? 어떻게? 서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 누워 있었어. 아냐, 내가 본 건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이가 누워 계시는 것이 안드레이가 누워 계셨어. 앓고 계시는 것일까? 겁에 질린 듯 눈을 박은 채 친구를 쳐다보면서 나타샤는 이렇게 물었다. 아냐, 그 반대야. 반대로 유쾌한 얼굴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셨어. 이렇게 말한 순간 그녀는 지금 이야기한 바로 그것을 정말로 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 그러고는 소냐, 그러고는 분간하지 못하게 돼서 무엇인가 파란 것이랑 빨간 것이. 소냐, 그이는 언제 돌아오실까? 언제 그이를 만나게 될까? 아, 난 정말 그이와 내 일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어. 난 모든 것이 두려워. 하고 나타샤는 말했다. 그리고 소냐의 위로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촛불을 끄고 나서도 오랫동안 눈을 말똥말똥 뜨고 가만히 침대에 누운 채 얼어붙은 창문 너머로 싸늘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